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신정보다 구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설이 되면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인 남녀 4명 중 3명이 이번 설엔 고향에 내려가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비록 방역을 위해 가족 간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명절의 참뜻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 성균관의 박광영 의례부장님과 함께 비대면 설 명절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례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유교종단 성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광영 의례부장입니다. 예. 자, 우선 설 명절이라고 하는 것, 좀 어떤 의미가 있는 명절일까요? 설이라 그러면 많은 어떤 그런 학설이 있지만 한 해의 시작을 뜻하는 말로서 원단이라든지 정조 그리고 세수라고 불렸으며 중국의 어떤 많은 역사책에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새해 첫날이 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인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 그리고 단오 그리고 추석 동지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절이라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선조들은 설 명절을 좀 어떻게 좀 지내왔을까요? 옛날부터 이제 설이 다가오면 이제 설빔을 마련하고 그리고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갖다가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음력 섣달 금음이면 집안 어른들에게 먼저 세배를 올리는데 이것을 묵은 세배라고 하고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아침이 되면 설빔으로 갈아입고 집안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떡국과 과실 등을 준비해서 차례를 지낸 이후에 마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인사를 갖다가 올렸습니다. 예. 자, 이렇게 설이 되면 가족 간의 모임을 하고 어른들께 세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지난 추석에 이어서 그렇지 못하게 됐습니다. 혹시 과거에도 이 전염병이나 뭐 다른 이유 등으로 가족 간의 모임을 하지 못했던 좀 사례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이제 그 급한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차례가 있다 하더라도 차례를 지내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역병이라고 하죠. 이제 뭐 간혹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걸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계암일록이라는 어떤 그런 책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역병 때문에 이제 단오 때 지내는 차례를 갖다가 중지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이 있고 그리고 하와일록에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안동에 있는 그 하회 마을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인데 여기도 보면 천연두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마을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추석에 차례를 갖다가 지내지 않았다라고 결정했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김두흠 선생의 어떤 일록, 지가 말하면 일기죠. 여기 보면 나라에 천연두가 창궐해서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실록, 우리나라 조선 실록에 보면 현종 때, 현종 실록에 보면 팔도에 전염병이 크게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홍역과 전염들어서 죽은 사람 많았다 해가지고 차례까지도 지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역병이 창궐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일에 어떤 경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차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차례를 갖다가 폐하지 않으나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이 조선시대의 그 유교 질서라고 하는 것, 좀 강력한 그런 어떤 질서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차례나 제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을 거고요. 네.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했기에
차례나 제사도 취소했던 그런 역사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명절 그리고 또 종교 의식들도 참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성균관이 이제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글쎄요, 성균 관장님도 혹시 이번 설을 앞두고 좀 해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유례 없는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신조어로 여러모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생활에 칠 수 있지만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하루속히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국민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관장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설날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이 모여서 세배와 차례를 지내는 것이 자식된 도리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해달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비대면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글쎄요, 비대면 명절 어떻게 좀 보내면 좋을까요? 사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인데 직접 찾아뵙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찾아뵐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부득이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안부 인사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은 사실은 연휴가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는 날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고마운 존재가 바로 부모님과 가족임을 갖다가 우리가 일깨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직접 만나 뵙고 세배도 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차례도 함께 다 같이 이제 못 드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차례를 갖다가 직접 참석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이라도 그렇게 이제 차례를 갖다가 직접 지내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지낸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영상물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든지 이거는 그 올바른 어떤 그런 방법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네. 자, 성균관은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인데요. 혹시 이번 설 명절에 하는 어떤 의식이나 행사가 있습니까? 작년부터 이제 성균관에서도 이제 그 비대면으로 실시를 해왔는데 매월 음력 초하루와 음력 보름마다 유교의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성균관과 향교 대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분향이라는 그런 유교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우리 성균관에서는 설날 아침에 각자 자택에서 차례를 지낸 이후에 이제 정오 12시에 이제 성균관 직원 한 15명 이내에 최소한 인원으로서 저희가 분향을 거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균관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19가 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아름다운 명절 풍습이나 문화가 좀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네. 성균관에서는 우리 문화를 좀 지키기 위해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예, 실제적으로 전통 유교 문화 개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올바른 명절 차례와 기제사 지내는 법을 저희가 계속 이제 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어른의 책무를 일깨워주는 성년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올바른 인사법이라든지 그런 인성예절 교육에 함께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에 이제 의뢰부장님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그 유교 문화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당, 그 서원, 그리고 향교가 이제 그 많은 것들이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예, 보물로 지정되었죠. 예. 좀 이 부분도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통 교육기관의 어떤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지방의 향교라든지 서원이 있는데 이 기능 자체가 어떤 전통의 어떤 그런 그 아름다움도 갖춰져 있고 바로 이제 그 공부하는 어떤 그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춰져 가지고 국가 지정 문화재로 저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성균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보물에 지정된과 동시에 지금 향교에 있어도 향교 서원도 그런 문화재의 어떤 그런 가치, 유교 문화의 어떤 그런 이제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아 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보물로 다수 이제 지정되는 어떤 그런 경사를 갖다가 저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그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재들 우리가 잘 보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 설 명절과 관련된 그 민속 문화들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얼마 전 그 복조리에 대한 소개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설 명절에 그 민간에서 해오던 어떤 문화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그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놀이를 보면 윷놀이가 있습니다. 아, 예. 도개 걸윷모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윷놀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는 연날리기 그리고 널뛰기 등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각 집안 안에서 이제 세배도 지냈지만 마을의 어른들을 갖다가 찾아뵙고 다 같이 이제 둥글게 마주보면서 그 어르신의 장수를 축원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담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거는 전통의 어떤 그런 의식으로서 어른을 공경하는 어떤 그런 문화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한 문화들 있는 줄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글쎄요, 많이들 지금 그래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자, 이제 민족의 대명절 설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 신축년 소띠해는 오직함을 상징하는 소처럼 각자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효친 경로를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뜻한 바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유교를 대표하는 기관 성균관 박광영 의뢰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뢰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